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께 드린 말씀이 인풋을 많이 넣어라. 지금 시기는 인풋을 많이 넣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중개업 경기는요, 불황과 호황이 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기와 정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제 경험상 대충 좀 평균치를 보면요, 호황이 2년 정도 지속되면은 불황이 오고요. 불황이 2, 3년 정도 지속되면은 이제 다시 호황이 옵니다. 이거는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호황에서 불황, 불황에서 다시 호황으로 넘어가는데 훨씬 짧았던 적도 있었어요. 불황이 계속되다 보면 이 불황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두려움이 좀 들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호황도 없죠. 몇 년 주기로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돈을 잘 번다는 얘기를 듣고 호황의 끝자락에서 중개업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계속 힘든 시기를 좀 보내다가 불황의 끝자락에서 또 그만둬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개업은 어느 시기나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불황에 잘 버티고 호황에 돈을 버는 직업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년 잠깐 해보고, 그러니까 잠깐 간보다가 그만둘 게 아니라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얘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런데 중개업 불황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오래됐고 지금은 다음 호황을 올라탈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인풋을 늘리는 겁니다. 손님 없으니까 재미없다고 신세한탄하면서 이제 일 안 하지 말고 물건 열심히 따고 현장 계속 다니면서 계속 시세를 보고 시야를 넓히고 물건 계속 정리하면서 광고도 공격적으로 내고, 불황의 끝자락에서 이걸 하는 사람만이 호황이 시작될 때, 아, 지금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걸 바로 감지하고 완벽히 준비된 상태로 바로 시장에 올라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줄거리인데, 제가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그냥 광고 더 많이 내라, 이제 이 얘기로만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풋은 단지 광고 하나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불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시기예요. 오늘 뭘 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고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계약을 하고 오늘 돈을 번다면 그건 오늘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일정 기간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오늘 돈을 버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중개업으로 돈을 잘 벌려면 일단 시기가 맞아야 하고요. 그 시기가 왔을 때 지난 시간에 그 전에 뭔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자, 어쨌건 일이 재미없고 이제 하기 싫은 시기인 것은 뭐 맞으니까, 이럴 때는 업무를 좀 개량화시켜서 일과표를 짜고 싫든 좋든 그냥 그대로 하자, 이 얘기를 했고요. 공인중개사가 일과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고 했죠. 업무를 개량해서 주 단위로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시간표가 아니라 일과표이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시예요. 참고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일과표를 만든다 그러면 12월이 4주니까 주 단위로 할 일을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어떤 일을 얼만큼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새로 물건 따는 것을 우리가 신규 개척이라고 하죠. 그걸 일주일에 10개를 하겠다. 그리고 매물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래처 건물마다 다 전화를 돌려서 새로 나온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 전화 작업을 일주일에 100건물씩 하겠다. 그 중에 새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다면 일주일에 최소 현장 답사를 못해도 20개씩은 하고 사진도 찍어 오면서 광고는 일주일에 10개씩을 하겠다. 자, 이렇게 주 단위로 할 일을 좀 개량화시키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너무 빡빡하면 안 됩니다. 딱 하루에 보고 불가능한 수준이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이 5일이니까 이거를 나누기 5해서 분산을 시키세요. 예를 들면 신규 개척이 일주일에 10개니까 나누기 5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개씩 넣어놓는 겁니다. 손님이 있건 없건, 바쁘건 안 바쁘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별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2개씩을 하는 거예요. 그날 손님이 많아서 바쁘더라도 이거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이 분산을 해놓으면 기본적인 인풋에 대해서 일주일치가 나옵니다. 한 달이 4주면 그거를 4주차까지 해서 한 달치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A4 용지로 출력을 하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신규 개척 2개를 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는 겁니다. 전화 개척도 20개 했고 현장 답사 4개와 광고도 2개 냈어요. 그러면 나머지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주고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신규 개척을 하다 보니까 2개가 아니라 그날 4개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음날 것을 미리 땡겨서 한 것이니까 여기도 미리 색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화요일에 또 전화 개척과 현장 답사와 광고 2개도 다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수요일이 됐는데 손님이 2-3팀 있어서 너무 바빴어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광고를 못 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날 한 것만 형광펜으로 칠해 주세요. 광고를 내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색칠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그날 몫을 또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칠해 주시는데 어저께 그 전날 빵꾸난 부분이 있죠.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광고 2개 못 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오늘 해야죠. 어제 못한 것을 오늘 한 다음에 여기 빵꾸난 부분을 이렇게 메꿔줍니다. 그래도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면 내일 것도 다음날 것도 일부 미리 하세요. 내일 갑자기 또 손님이 나오면 내일 몫을 내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것 중에 봐서 할 만한 거, 예를 들면 한 전화 개척을 20개 미리 땡겨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죠. 내일 해야 하는 일이지만 오늘 미리 했으니까 미리 칠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요일까지 정해놓은 몫을 다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됐겠죠. 자, 2주차도 똑같이, 3주차, 4주차도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한 달치가 꽉 채워집니다. 덜 바쁜 날은 다음날 것도 약간 땡겨서 하고, 너무 바쁜 날,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그 다음날 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색칠 안 된 부분이 없도록 매주마다 이렇게 전체를 칠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이걸 버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긴 파일철을 하나 챙기셔가지고 여기다가 꼽아 놓으세요. 이렇게 한 달 한 달 이거를 계속 모아 나가세요. 이렇게 내가 할 일을 좀 계량화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 놓고 정해진 일을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씩 색칠을 해 나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근히 재밌어요. 색칠하는 재미에 뭔가 아주 그 소소한 뿌듯함까지 매일매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나태해지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누가 크게 잔소리하는 사람이 옆에 없죠. 소속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뭐 특정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요. 뭘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손님이 없을 때는 딱히 정해진 업무가 없는데 내가 그걸 스스로 정하는 거죠. 색칠 안 된 부분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이제 뭘 했고 뭘 안 했는지 이걸 체크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업무를 계속 해나가는 그 습관을 들이는데도 아주 좋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거를 한두 달만 해보셔도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쉬워져요. 내가 과연 일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인가. 대부분은 이거 스스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거나 본인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어느 만큼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업무량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판단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계량화시켜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다 보시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업무량, 한계치, 이런 것들을 수치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막연하게 이제 그날 상황에 따라서 뭐 일을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의 종류와 양을 주 단위로 미리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스스로 체크하면서 일과를 보내는 것. 별것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거지만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우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좀 계량화시키고 일과표를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하는 상황.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하고 꼭 똑같이 하란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심플하면서도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각자 본인만의 일과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정해놓은 그 일과표대로 스스로 해 나가시고 체크도 해 나가시면서 본인의 업무와 하루 일과에 대해서 좀 스스로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주 단위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